최근 국내 선교계에선 1세대 선교사들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현지 리더십을 강화하고 선교지를 이양하는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지 리더 양성에 나선 다일 공동체의 사역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일 공동체 가족들이 점심 식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멀리서 온 손님들도 열심히 야채를 씻으며 재료 손질에 힘을 보탭니다. 좋아요. 맛있어요. 10여 년 전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 우간다 다일과 탄자니아 다일을 설립한 다일 공동체. 현지인 리더를 세우는 다일의 꿈퍼 사역을 통해 든든한 스태프로 성장한 이들이 최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Coming to Korea was a long journey, but I'm grateful to be here, and I really appreciate that I feel welcomed and. 자신들을 도와준 한국에 늘 와보고 싶었다는 이들. 다일 공동체의 사역이 시작된 청량리 바퍼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함께하고 한국 역사와 문화도 탐방했습니다. 이거 한복 입었는데 많이 좋아했어요. 거기서 BTS 이거 영상을 거기 찍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좋아했어요. 주요 일정은 다일이 운영하는 가평 공동체 마을에서 5개월에서 6개월간 영성 수련과 리더십 훈련, 한국어 교육을 받습니다. 스태프를 넘어 현지의 영적 리더로 세우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앞으로 다일의 미래들이고 우간다와 탄자니아를 이끌고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내다 갈 동안 확실하게 좀 한글과 한국어를 깨우쳐서 가게 되면 우리 어떤 원장이 가더라도 언어에 좀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1세대 선교사들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최근 국내 선교계에선 올바른 선교지 이양에 대한 문제가 화두입니다. 여러 방안 중 현지 리더십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해외 10개 나라에서 사역 중인 다일 공동체 역시 현지인 리더를 세우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교체가 되는 30년이 지나면 한국의 원장님 안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이 마을의 지도자가 되고 또 탄자니아 다일 공동체 원장님이 되어서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또 흩어져서 보험과 빵을 나누는. 한편 구티비는 앞서 11년간 눈부신 선교의 열매를 이룬 탄자니아 다일의 현지 사역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탄자니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감동의 선교 여정이 담긴 특별 다큐멘터리 선교의 땅 탄자니아를 가다는 오는 10일 구티비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의료 파업 양상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보훈가족 치료를 담당하는 중앙보훈병원 역시 정상 진료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보훈문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새 에덴교회가 참전용사 위문 예배를 드리며 병원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보훈 정신을 실천하는 현장을 김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기화된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 비상 진료 체계로 가동되고 있는 중앙보훈병원. 이곳에는 6.25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젊음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켰던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들을 섬기기 위해 새 에덴교회가 중앙보훈병원을 찾았습니다. 민주화와 경제적 선진국을 이루면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전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담보로 침략의 무리들을 지켜난 참전용사들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보답은 너무나 소홀하였습니다. 새 에덴교회는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18년째 보훈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옛 은혜를 기억하는 보훈을 넘어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에 보답하는 보훈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보훈 가족들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보훈병원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의사 선생님들도 이 보훈병원의 의료 체계만큼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네? 이건 정부가 도와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의료 의사들 협회에서도 보훈병원 내 의료 시스템과 체제만큼은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오랜 시간 지속된 교회의 섬김에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참전용사,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렇게 의문을 해주시는 이 자리가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이후 세해된 교회는 병원 로비에서 의료진과 보훈가족들을 위해 수건 2,000매를 전달했습니다. 섬김이나 행사 이건 사실 6월 7월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보훈의 정신이 더 높거든요. 국격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일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넘어 7월 일상 속 보훈문화운동에 앞장선 세해된 교회는 한미 참전용사들에게 편지 쓰기, 가족 초청 보훈 행사 등을 실천하며 교계를 넘어 민간 최대 규모로 보훈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교회에서 만 65세 이상 교인 비중은 사회보다 훨씬 높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고령 친화적인 교회로 거듭나고 어르신 참여와 돌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 중 19.5%로 우리나라 역시 초고령 사회 진입이 멀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의 고령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5월부터 6주간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무교회 교인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절반을 넘는다고 답한 비율은 40%에 달했습니다. 반면 1,500명 시니어 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출석교회가 고령자들을 위해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5%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배려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 정도라는 거예요. 고령자를 위한 돌봄과 지원도 50%가 안 됩니다. 구체적인 많은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고령 교인의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김 부대표는 목회자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목대연 조사 결과 고령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응답자 절반 이상이 출석교회 목회자라고 답했습니다. 배재대학교 손희성 교수는 고령 친화교회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 어르신 참여를 늘리는 목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 친화교회라는 것은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즉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든 소외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시니어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남은 삶을 활력과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지원 체계를 갖춘 교회를 말한다. 손 교수는 시니어 교인들이 교회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시니어들에게 최적화된 신앙생활과 영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장소와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맞춤형 노인 목회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서울 성북구 덕수교회에서는 평생교육 커리큘럼으로 매주 노년부가 운영됩니다. 매주일 오전 10시에 찬양과 설교 등 모든 순서가 교회 학교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봄, 가을 학기 수련회를 겸한 문화탐방과 소풍도 진행됩니다. 또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해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이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다양한 교육, 폭넓은 참여 활동이 고령 교인의 활력을 불어넣고 교회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명성교회 바라 명성기독미술인 선교부가 오는 6일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바라 명성기독미술인 선교부는 문화 선교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부서로 2013년부터 매년 정기 기획전을 열어왔습니다. 광야, 유비키워낸 선인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9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종로구 소금의 집 전시장과 명성교회 예루살렘 성전 전시장 두 곳에서 열립니다.
선교부는 수유기도회에서 함께 연구한 성경 욥기에 관해 교회 성도 작가들의 묵상을 기초로 기획됐다며 작품들을 보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강원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강원 춘천 사랑의 교회에서 웨이 찬양 은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열린 이번 찬양 집회는 미래 세대를 위한 춘천 사랑의 교회 영성회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춘천 지역 성도 3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찬양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찬양 이후 영혼 회복과 교회 부흥을 위한 통성기도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하부르타 시연 교육을 진행하며 참석한 성도들의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주관한 춘천 사랑의 교회 윤대영 목사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춘천 물을 밟고 멈추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제주제일교회 김홍양 목사는 전도의 길을 걸었던 삶의 간증을 전하며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2부 순서에는 권사, 집사, 임직 예배와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지며 은혜 가운데 집회를 마쳤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쿵닥쿵닥 뛰는데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가해 운전자 차모 씨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차 씨의 차량이 인도의 행인들을 추돌할 때 시속 107km까지 속도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 경찰서장은 1일 오전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유족 전원은 차 씨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 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고 경찰은 이날 오전 차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하자 이 위원장은 곧바로 KBS 이사진 7명을 추천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6명을 임명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극우 편향성 문제 등이 제기됐고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지만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이 위원장 임명을 서두른 것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신임 이사진이 임기를 시작하면 MBC와 KBS의 경영진이 여권 인사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1일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전체 소지허가 도검 82,641정에 대한 전수점검을 벌입니다. 지난달 29일 아파트 단지 주민을 75cm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15일부터 장거리 노선의 기내 일반식 컵라면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년 새 난기류 발생이 2배 이상 늘면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일이 잦아졌고 국물이 쏟아져 발생하는 화상사고도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특히 일반석에서는 승무원이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한꺼번에 여러 개 옮겨야 하고 승객들이 가깝게 모여 앉아 화상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 일반석의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 핫도그, 피자 등 새로운 기내 간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제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현지 시간 31일 독일 베를린 미테고 주민 2,216명이 철거 위기에 놓인 평화의 소녀상을 존치해달라는 청원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소녀상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살아있는 기억과 배움의 장소라며
학생과 연구자, 예술가들이 성폭력과 식민주의, 기억 문화를 놓고 토론하는 행위를 존중해 소녀상을 영구 존치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미태구청과 구의회는 규정상 지역 문제에 대해 1000명 이상의 주민이 청원하면 이를 정식 안건으로 다뤄야 합니다. 베를린 소녀상은 2020년 설치 직후 일본 측의 문제 제기로 구청이 철거를 명령하는 등 힘겹게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최근 구청은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 협의회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오는 9월 28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자국에서 일어난 하마스의 정치국 수장 이스마일 하니에의 암살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직접 보복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뉴욕타임스는 이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하메네이가 이날 긴급 소집된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군 통수권자이기도 한 하메네이는 국면이 확대돼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에 대비한 방어 계획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하마스와 이란은 하니에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암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해 인종주의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현지 시간 31일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전미 흑인 언론인 협회 초청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그녀는 항상 인도계 혈통이라고만 홍보했다면서 나는 몇 년 전 그녀가 흑인으로 변신하기 전까지 그녀가 흑인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 이민자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나는 양쪽 모두 존중하지만 그녀는 명백히 아니라며 그녀는 항상 인도계였고 갑자기 흑인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의 한 구단이 한글로 김치라고 쓴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렀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주지역본부는 현지 시간 26일과 28일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 비스키츠 구단 홈구장에서 한국문화유산의 밤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선수들은 김치가 쓰인 유니폼과 함께 배추 모양의 김치 캐릭터가 그려진 모자를 썼고 전광판과 야외 펜스에는 김치 영상과 이미지가 송출됐습니다. 한인 비영리단체 에이킥과 구단이 함께 기획한 이번 행사에서는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 5천여 명의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에 최대 6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40mm, 충청에 최대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3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4도, 부산 33도, 대구 37도, 제주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 펜싱 대표팀의 남자 사브르 단체전 3연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진 오상호 선수가 넘어진 페르자니 선수에게 손을 내밀고 일으켜 세운 스포츠 매너도 화제였습니다. 오상호 선수를 비롯해 모든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다치지 않고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